네, 출란교실입니다. 어, 이제 밤으로는 좀 쌀쌀하죠. 창문을 열고 주무시면 조금 춥다 싶으실 거예요. 이제 부산도 그러니까 윗지방은 더 하겠죠. 부산에서도 이 야산에 보면은 나무들이 이제 군데군데 낙엽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윗지방은 부산보다 좀 더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단풍이 강원도 같은 데는 이제 아마 단풍이 곧 시작이 될 거예요. 단풍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가 이제 이때만 되면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단풍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이파리에 엽록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엽록소가 생성이 되지 않고 파괴되는 온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 꽃대가 달렸을 때 전부 다 화통 처리하신 분들, 화통을 이제 벗겨도 엽록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단풍이 막 시작될 때 막 벗기지는 마시고 완전히 단풍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 그때는 이제 벗기셔도 더 이상 녹이 차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화통을 벗기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윗지방서부터 단풍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윗지방서부터 아랫지방까지 화통을 벗기는 시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편일적으로 11월이다, 12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주변 야산에 단풍이 어떻게 드나, 절정을 이뤘나 이렇게 보시면서 좀 더 안전하게는 단풍이 들어서 낙엽이 막 떨어질 때는 절대 녹이 들어올 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이제 화통을 벗기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그 후발색화 같은 경우는 햇볕을 받아서 색을 발현시키면서도 햇볕을 받았는데도 녹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이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발색화 같은 경우는요, 선발색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화통을 벗겨도 무방합니다만은 그것은 햇볕을 보지 않아도 색을 발현하는 특이한 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화 직전까지 화통을 씌워놔도 화통 안에서 색을 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카로티노이드 성분이라고 하죠. 그 이제 때가 되면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통 벗기는 그 원리를 굉장히 초심자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은 쉽게 다가갈 텐데 뭐 무슨 색화는 10월달, 무슨 색화는 11월달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걸 다 암기하지 못하잖아요. 메모해놔도 그걸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원리를 좀 이해하시도록 제가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난초를 배양해야만 에라닌인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좀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제가 영상 후반에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제가 그 이름자 성함을 여기서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 동영상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란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1세대는 아니구나. 2세대, 1.5세대, 2세대 하여튼 그런 분이세요. 서울에서 이제 최초로 소심회를 만들어서 회장님도 하시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제가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나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과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자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시고 그런 공부의 깊이가 좀 깊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였는데 부부가 이제 함께 산 아파트였는데 아파트를 방문하니까 집에 난초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 하나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방 하나에 난과 관련된 그 물건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중국의 화분. 근데 화분도요, 뭐 한 몇백 년 된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양이며 문이며 이런 것들이 저도 뭐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진귀한 토분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 다 컬렉션해서 수집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분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가격도 꽤 나갔다고 그래요. 오래된 골동품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장식장에 쫙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서울에서 이제 그 출란 전시회를 할 때는 그걸 디스플레이로 좀 옆에서 군데군데 놔서 하나의 장식용 또는 그 남만 보는 것은 좀 이제 그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 분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같이 하거나 또는 한 규통위에서 따로 이렇게 하거나 해서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이뤘던,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초청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런 토분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셨고, 또 하나는 그 난초의 그림, 그 이제 문이나라고 하죠. 난초를 이렇게 치는 그림,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그 이전 그림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림을 둘둘 말아놨는데 그것이 막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복사본도 있었고 진품도 있었어요. 진품도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아놓은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 옛날 선비들이 이 난초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분들이 난초를 모르고 난초를 본 적도 없이 그린 그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로 쭉 모아놓으셨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문인화에서 이제 난초를 그리는데 뿌리가 돌출되게 유독 그린 그림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그림들을 보면 이 난초 뿌리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 풀뿌리처럼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난초의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선비들이 문인화로 난초를 많이 그리니까 옛날 선비들은 그 좀 풍류적인 어떤 그 취미 생활로 난초를 많이 키웠겠거니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옛날에 이 문인화를 그렸던 분들이 중국의 화첩을 보고 그리거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사진을 보고 풍경화를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화첩을 보고 그리거나 아니면은 화첩을 보고 참고해서 자기 상상력을 덧대서 그리거나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이렇게 그리죠. 제대로 뿌리를 그린 사람은 그분의 말에 의하면 몇 사람이 안 돼요. 물론 보고 그린 사람도 있는데 몇 사람이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추사 김정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주도에서 이분은 출란을 본 거예요. 한란만 본 게 아니라 출란도 봤어요. 그래서 난초 그림을 지금 이렇게 쭉쭉 늘어지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렸던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보춘화를 본 거죠. 그래서 보춘화에 대한 문구도 있어요. 뭐 향기가 없어서 난다운 난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향기가 없는 것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난초를 키우면은 뭐 선비 정신 어쩌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비하고 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난초를 키우면 다 선비가 되는 듯한 이렇게 착각에 빠지시는 분이 많은데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난초를 정말 그 중국에서 들어온 그 해란 계통의 난초를 집에서 키우시는 분도 있긴 있었겠죠. 있긴 있었는데 거의 보지 않고 그림으로서만 인식해서 화첩을 보고 그리거나 참고해서 그렸다. 그래서 난초를 그릴 때는 붓을 갖다가 뭐 어떻게 45도로 꺾어서 어떻게 축 늘어지게 그리고 하는 기법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야 난초같이 보이니까. 그리고 이 회랑 같은 경우는 일경다화잖아요. 일경다화인데 일경일화로 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림이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원군이 난초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 대원군도 실제적으로 난을 안 키웠다 그래요. 그냥 화첩을 보고 또는 그것을 이 머릿속에 익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분은 우리나라 최초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한 25년 전인가요? 훨씬 이전인데 한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난해 동심록, 중국의 난해 동심록이라고 있어요. 이 난해 동심록을 한글로 쫙 번역을 하셨어요. 그것도 뭐 주석을 다 달아가지고 의역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책으로 엮으려고 초본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노력들을 보면서 이분이 난초를 키우지 않았지만, 난초가 한 분도 없지만, 에란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그때 당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꼭 난초를 키워야지만 에란인인가 하는 의문점이 그때 들었고, 그래서 오늘 마침 이렇게 댓글을 보고 생각나는 김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게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에란인 협회라 그랬거든요. 에란인 협회, 에란인 동호회. 근데 어느 순간 재배자 협회가 생겼어요. 자, 이 재배자는 상인일까요? 에란인일까요? 네. 이 재배자라는 말이 저한테는 상당히 생소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초를 안 키우면은 에란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난초를 키우시는 분들은 재배자로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사실은 재배자. 에란인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난에 대한 애착이 많고 그걸 문헌적으로 연구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후대에 어떤 귀중한 그 원초적인 자료로 남기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이 오히려 진정한 에란인이 아니었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 댓글에 이제 그 출란 교실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비난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저도 귀를 열고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일이 다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내용까지도 다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구독자분하고 싸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유튜브는 보기 싫으면은 구독을 철회하고 안 들어와서 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굳이 매번 우리 출란교실 영상을 보면서 비난을 이렇게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출란교실은 매주 판매 영상만 올리거나 매주 산책 가서 산을 뒤지는 영상만 올리거나 아니면은 비료를 뭘 주고 물은 언제 주고 활동 처리는 어떻게 하고 방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영상 재배적인 기술만 올리는 영상이거나 이런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뭐 특별히 비난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출란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현상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듣기 싫거나 또는 반대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은 비난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비난하는 것도 논리에 좀 맞질 않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반박하기가 좀 어려워요. 한 두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란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란 인구를 늘려야 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출란 인구를 늘릴까? 이 출란의 문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출란 인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젊은 피가 수혈돼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들어와서 다시 신규 에란인들이 그 자리를 메꿔주면서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출란 문화가 유지돼야 되는데 60대, 70대 이상이 막 들어와. 그러면 이게 출란 인구가 에란인 인구가 늘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젊은 인구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70대 인구가 계속 들어와. 그럼 고사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따져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면서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역삼각형 모양으로 노년층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출산율을 높여야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민 제도를 둬가지고 70대 이상만 이민을 계속 받아들여. 그러면 인구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젊은 피의 수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대 교체, 이 세대 간의 어떤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신입사원이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입사원이 한 10년간 안 뽑았어. 그러면 그 신입사원이 10년 됐으면 중견사원이 됐는데 자기 밑에 신입사원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회사는 잘 안 돌아가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인 비하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뭐 에란인이 들어온 걸 갖다가 무시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말의 행간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화장토, 우리 해당하님 화장토에 대한 기능을 반박 논리를 세우시면서 저한테 뭐 30년 됐다니 3년 동안 나는 안 키웠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시는데 나는 안 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안 키웠다고 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키우면 에란인이 아닙니까? 저는요, 해당아님은 어떻게 난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베란다에서 난을 정성스럽게 키우는 것을 넘어서 난과 관련된 현상이 벌어지면 항상 거길 쫓아가서 확인하고 취지하고 기록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난초와 관련돼서는 뭐 어느 누구보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게 외국이 됐던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뭐 동남아, 대만이 됐든 아니면 우리나라 각지가 됐든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기록을 쭉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전에는 유튜브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생기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보따리를 하나하나씩 풀어놓으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또 에란인이 아니면 어때요? 에란인이 아니면 이 출란 교실 방송을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출란 재배에 대한 어떤 그 디테일한 문제만을 다루는 이 채널이 아니잖아요. 현상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거 보면 아실 텐데. 이제 이 화장토 문제는 이 화장토가요. 화장터라고 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제가 뭐 지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뉴스에 분식 회계를 했다 그래요. 회사에서. 이 분식 회계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이게 가로 분자예요. 가로 분자. 화장했다는 거예요. 회계를. 그러니까 분으로 덧칠해서 이쁘게 위장 전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기쳤다는 겁니다. 쉽게 말로. 근데 모 회사가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사기쳤습니다 하면 좀 격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말대로 고상한 표현으로 분식 회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회계가 조금 잘 하긴 했는데 뭐가 이중 장부를 꾸며서 뭔가 좀 어떻게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위장 전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토가 말이죠. 옛날엔 분장토라고도 합니다. 분장토. 이게 가로 분자예요. 가로 분자. 이거 지금 화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의 어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도자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자기. 예, 원예에서 이 흙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화장토라는 것이. 도자기를 만들면은 아무리 도금이 정교하게 하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틈새들이 있어요. 구멍 같은 것들이. 예, 그리고 색을 또 이쁘게 덧칠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그래서 그 틈새를 메꾸거나 묘한 빛깔을 내기 위해서 이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칠하는 것을 분장토 즉 화장토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가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흙이에요. 이게 원예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기능성을 고려한 이 흙이 아니에요. 만약에 해당하님 말씀처럼 보습을 유지하는 기능을 했다 그러면 그럼 보습 유지토지 그게 무슨 화장토입니까?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지금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요, 우리 화원집에 가도 화장토 전용이라고 팔아요. 화장토용. 이렇게 파는데 그것이 아주 입자가 가늘고 곱다 보니까 비싸요. 비싼데 그걸 에라인들이 좀 전략해보고자 많은 돈을 들여서 집에서 키우는데
뭐 100분, 200분씩 이렇게 막 키우는데 그걸 일일이 화장토를 덮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화장토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쁘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집에서. 그거는 전시회 같은 거 나갈 때나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크로 심으신 분도 분갈이 안 하고 전시회 나갈 때는 그 바크 위에다 화장토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칠을 하죠. 그분은 뭐 제가 소립으로 마감을 한다니까 소립도 그럼 화장토 아니냐. 맨 위에 있으면 다 화장토라는 거예요. 그 중립으로 하면 중립이 화장토고 대립으로 마감하면 대립이 화장토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화장토라고 전용으로 판매하는 그 용도를, 그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맨 마지막에 있는 흙이 화장토 아니냐. 개념은 그렇지만 그는 이쁘게 보이는 흙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 마감토에 마감하는 맨 마지막 흙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마감토, 화장토 또는 보습토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그 용어가 갖는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배워서 그냥 따라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화장토를 집에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화장토를 하면은 물 줄 때 쓸을 내려가서 바닥도 좀 지저분해지고 또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화장토를 하면은 난 그 새 신화가 똑바로 나오는데 화장토를 안 하면은 밑둥치기로 뭐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어디에 그런 게 나오나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저도 그 난을 키우면서 저는 소립자로서 그냥 마감으로 끝나는데 또 안 나오는 것도 많고요. 안 나오는 것도 많고 또 전시회 나가려고 화장토를 덮은 것도 있어요. 덮은 것도 있는데도 밑둥치기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바크를 반 정도 섞어서 심어봐도 밑둥치로 나오는 것도 밑둥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토로 하면은 밑둥치가 안 나온다라는 어떤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게 뭐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출란교실의 방송을 뭔가 좀 흠집을 내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장문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반박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해서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어요. 반박하는. 제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립해서 전달하는. 그러다 그걸 지워버렸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데, 그 소심의 회장님처럼 난초를 키우지 않아도 우리가 에란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리고, 반대하시는, 이 출란교실의 채널의 특성을 반대하시는 몇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는 계시는데, 해당아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출란교실을 응원하고, 또 칭찬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조언들이 저한테는 용기로 작용하면서 이 출란교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맨날 똑같은 채널만 보시는 것보다 이런 출란교실의 영상을 또 전혀 다른 채널에서는 안 다루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은 출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란이라는 부분은 이 고전 원예이기 때문에 재배 기술만 습득해서 입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재배 기술만 알고 농사꾼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재배자 협회가 그래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출란이라는 것은 돈과도 관련돼 있고요, 문화와도 관련돼 있어요. 또 속된 말로 여러분 잘 아시죠? 투기의 의미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돈을 주고 사왔잖아요. 근데 그게 간단한 돈이면 괜찮은데 촉당 1,000만 원, 2,000만 원이야. 그게 정상적인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큰 것. 그것을 모았을 때는 손실을 보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이 고전 원예, 이 출란, 이 취미 활동에는 저희와 같은 이런 철학적인, 인문학적 측면에서의
출란 문화를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란 교육을 할 때는 재배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한 50% 정도 된다면 나머지 50%는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이런 인문학적 측면의 출란 문화 이런 것들을 교육을 다뤄줘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그런 걸 잘 안 하지만은 한 20몇 년 전에는 여러 난 동호회에서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출란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많이 다녔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 얼굴 보신 분도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은 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25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때도 저는 재배 방법에 대해서는 일체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배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배 방법은 늘상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고 과학이 발전되면서 늘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재배 기술이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쪽에서 조직배양 만들어내지요. 또 일본에서 만들어낸 F1 품종들을 산출하고 갖고 오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나만 잘 키우면 물 잘 주고 비료 잘 줘서 잘 키우면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출란 문화가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당아님도 이 출란교실의 내용이 불만족스럽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어떤 이권관계와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데 정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구독하고 안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억지로 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구독자가 줄어드는 것도요, 별 신경도 안 쓰고요. 옛날에는 뭐 영상을 한 며칠마다 한 번씩 빨리 또는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 되겠다는 강박관념도 이제는 벗어났어요. 우리 구독자 한 분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영상 한 달에 한 번 올리면 어떻고 두 달에 한 번 올리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영상을 올리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계속 영상을 빨리 올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있다 보면은 이슈가 안 되는데도 영상을 만들어내게 돼요. 우리 그 산에 뒤지시는 분이 있잖아요. 산을 한 번 가면 그 영상을 5개, 6개로 쪼개가지고 막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5번은 영상을 콘텐츠를 제작한 것 같지만 산에 한 번 가면 산반밭, 서반밭, 뭐 뱀을 만났다, 버섯을 만났다 이렇게 막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난을 갖다 놓고 설명하는 거를 10분, 20분씩 막 설명해가지고 20개, 30개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막 쪼개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올려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런 데서 좀 해방이 되니까 말문이 좀 홀가분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비난의 댓글을 주셔도 제가 다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으면서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두 분 계시구나, 서너 분 계시구나, 이런 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고 그러나 뭐 비아냥되는 댓글은 이 반대하는 댓글이라기보다도 좀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라든가 이런 댓글은요 상대를 비난하는 댓글이에요. 해당하님, 제가 해당하님한테 그 댓글 반박 댓글로 그렇게 여러분한테 해당하님한테 만약에 그 답변을 뭐 눈에 뭐만 보인다는 식으로 답변을 다루면은 해당하님도 기분이 나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은 다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댓글을 다시려면 사기치는 유튜브 채널 가서 그래서 거기다 달아야죠. 왜 그 출란교실이 여러분한테 무슨 해악을 줬다고 그런 비난의 댓글을 단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올리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현상을 왜곡했다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정확히 짚어서 주셔야죠. 저는 왜곡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현상을 그대로 전달한 거고, 제가 출란교실을 통해서 못다한 얘기들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얘기들, 저만 알고 있는 비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하나하나씩 풀어내가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격이 좀 오시긴 하겠지만 참 이게 안타까운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출란계에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테니까 여러분 좀 기대를 해주시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에란인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한 채널을 그렇게 채널로 운영하는 그런 출란교실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출란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